한 주간 화제를 모은 이슈를 살펴보는 위클리픽 시간입니다. 오늘 박정훈 기자님이 선택한 첫 번째 이슈는 뭔가요? 아마 최근에 세계인들한테 가장 핫한 걸 꼽으라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걸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뭘까요? 네, 아마도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챗 GPT 열풍입니다. 가장 핫한 것이 힌트였는데 진짜 장안의 화제더라고요. 맞습니다. 도대체 챗 GPT가 뭐길래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may have heard of ChatGPT. 네, 세계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챗 GPT. 그래서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기자님이신가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요. 네. KBS 박종훈 기자를 상당히 궁금한데? 죄송합니다. 박종훈 기자에 대한 정보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 괜히 물어봤어요. 아무래도 좀 기억하가 좀 답을 더딘 친절하게 것 같은 잘해주네요. 정도입니다. 네. 과연 챗 GPT를 과연 자기 자신을 알고 있을까? 뭐라고 할까요? 원래 자기소개가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챗 GPT한테 뭐냐고 물었더니 막힘없이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네, 술술. 네, 이제는 논문도 쓰고 변호사 시험, 의사 시험도 통과할 정도가 됐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출시 닷새 만에 무려 100만 명이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자, 이 챗 GPT의 뜨거운 인기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관련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했습니다. It's a new day in search. It's a new paradigm for search. 새로운 날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 직접 챗 GPT 사용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이름도 검색하시고. 자, 이게 신기한 게 진짜로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네. 사실 챗 GPT 이전에도 챗봇이 있었는데 그때는 뭔가 좀 기계적이고 정해진 답변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 컴퓨터랑 대화한다는 걸 정말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기계랑 얘기하는 네, 거. 이번에는 답변도 매번 달라지면서 글을 쓰는 느낌이 확실했고요. 또 이 동료 네. 기자가 챗 GPT에게 기사를 이 가상 개발자가를 넣어서 인터뷰를 넣어서 만들어달라 이렇게 기사를 작성해달라고 했는데 오, 어려울 텐데. 웬걸 웬만한 신입 기자 수준 못지않게 쓰다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거 직업 자체가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도 좀 들더라고요. 그 정도군요. 아니, 저도 사실 사용을 해봤는데 정말 대화를 저랑 나눴습니다. 심지어 제가 설득당해서 매료되기까지도 했었는데 챗 GPT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챗 GPT라고 하는 건 이름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챗이 흔히 말하는 그 채팅입니다. 그 네. 대화가 될 거고요. GPT라고 하는 건 대형 언어 프로그램 어떤 그 모델의 이름을 붙여서 이름 자체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좀 어렵게 놨습니다.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만들었는지를 그대로 담아놨기 때문에 좀 이제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네, 사용해 보신 분들이 좀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는 AI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좀 유명한 게 바로 알파고가 있죠. 그렇죠. 오늘 마침 알파고 씨가 네, 계시네요. 저는 알파고 1세대. 인공지능 아니고 인간지능. 네, 인간지능.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좀 핵심적인 부분을 꿰뚫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 당시에 그 알파고나 지금 이번에 챗 GPT나 마찬가지로 이 AI들이 인공신경망의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뇌의 구조를 쉽사하게 이제 구현을 하면서 만들어진 구조들이에요. 네.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성능의 차이를 물어본다고 하면 사실 알파고와 챗 GPT는 아예 그 지향하는 반전이 다릅니다. 그래서 달라요.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가 최적인지를 계산을 하고 네. 그다음에 결론을 낼 때 자연스러운 게 필요가 없죠. 어느 위치에 두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모든 그 파워가 집중돼 있다고 한다면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말 그대로의 라지 언어 모델이거든요. 굉장히 네. 커다란 대형 언어 모델로서 사람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언어로서 소통하게 하는 거에 모든 기술을 집중을 시킨 겁니다. 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성능으로 보자면요. 당연히 챗 GPT가 훨씬 더 뛰어난 건 사실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범용의 특성이 있습니다. 범용이요?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같이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컴퓨터 게임을 시킨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챗 GPT는 그냥 전혀 모르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가르치면서도 어느 정도 대화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다 가능하다. 그렇게 범용 AI에 좀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견해들이 있는 거죠. 스스로 발전을 한다. 네, 이제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그동안 우리는 알파고 얘기하면서 많은 직업들 없어지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여기서 예외를 뒀었잖아요. 전문직들은 그나마 살아남을 것이다. 근데 이거 이제 챗 GPT가 나오면서 아니야 전문직들도 없어질 거라는
그림이 보여요. 왜 그러냐면요. 네. 이제 미국에서는 챗GPT를 가지고 의사 면허 시험하고 변호사 시험을 했는데 통과했어요.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리고 또 어느 정도냐면요. 네. 왓슨 스쿨에 있는 MBA 과정에 있는 시험을 했는데 B플 땄어요. 그러다 보니까 높다고. 지금 미래에 있는 뭐 전문직이라고 할 만한 그 의료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법률 상담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이제 부동산 시장 조사라든가 이렇게 전문직들이 이 챗GPT가 해줄 수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죠. 그렇죠. 왜냐면은 저도 딱 얘기를 들으니까 아 비싼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겠구나. 학위를 따야 하고 공부를 안 해도 돼도 챗 GPT에 그럼 치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왓슨스쿨 MBA 과정에서 B+ 받았잖아요. 저보다 잘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벌써 미국의 대학에서 에세이나 논문 같은 것들을 챗GPT를 활용해서 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더기로 적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아예 챗GPT를 사용한 논문인지 여부를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지금 개발이 되고 사용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뉴욕의 공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전면적으로 챗GPT 사용을 금지시킨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유명 언어학자인 그 노엄 촘스키가 챗GPT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첨단 표절기다. 첨단 표절기라고요. 네, 자신이 어떤 것을 개발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웹에 있는 것들을 서칭을 대신 해주고 그걸 모아서 통계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답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표절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하. 거기다가 하나의 큰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겸손하지가 않고 겸손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지 실제로 대답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에서 아예 오류라든가 잘못된 대답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에 차서 대답을 합니다. 모든 확신에 이야기들이 이겁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만 예를 들자면 2023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야라고 하면 제가 얼마 전에 해봤을 때는 김영삼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 그런 확신에 찬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런데 굉장히 똑똑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 그럼 네. 이런 이야기를 접하다 보면 아니 이렇게 똑똑한 AI가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게 진짜일 수도 그렇죠. 있겠다라고 가짜 뉴스가 퍼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좀 이렇게 주도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는 거죠. 믿게 되는군요. 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걸 진짜 사건이 드러난 게 챗 GPT를 포함해서 AI 챗봇의 문제가 또 드러났는데 바로 구글의 AI 챗봇 바드가 네. 이 8일 날 또 오류가 굉장히 심각한 게 드러났어요. 자, 이 굉장히 궁금한 게 이독실 평론가님 혹시 아실지 궁금한데 태양계 밖 행성 최초로 찍은 망원경 뭔지 아십니까? 사실 이 사건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 큰 망원경이죠. 그렇죠. 2004년 원래 칠레 초대형 망원경인데 이걸 바드는 2021년 발사된 제임스 웹 망원경이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이 오류가 언론에 잘못 보도되면서 대답했네요. 잘못 대답한 게 구글의 주가를 계속해서 폭락을 시켰는데 이틀 연속 폭락한 이유 도대체 오류 하나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 얘기는 이 챗 GPT 이걸 통한 시장이 얼마나 큰지를 거꾸로 보여준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생성형 AI라고 불리는 이 시장이 앞으로 무려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면서 네. 앞으로 더욱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챗 GPT 열풍부터 문제점까지 짚어봤고요. 두 번째 픽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 픽 같은 경우는 바로 인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을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네. 키워드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네, 키워드는 바로 아다니 쇼크입니다. 아, 쇼크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이 긍정적인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다니는 가우탐 아다니라는 인물을 뜻하기도 하는데 또 인도의 대표적인 아주 최고의 기업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아다니 기업 때문에 인도 주식시장이 출렁거렸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네. 자, 뉴델리 시내에서 격렬한 시위가 일어나서 소란스럽습니다. 바로 인도의 한 재벌 회장 때문인데요. 자, 바로 저 사진 속의 남성, 가우탐 아다니 때문입니다. 네. ये सामान्य गरीब जनता का पैसा कहाँ जाएगा जब डूब जाएगा तो देश बर्बाद हो जाएगा 자, 이 사람이 운영하는 아다니 그룹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투자했던 이 국영은행까지 아주 큰 손실을 입은 건데요. 국영은행까지요. 네. 자, 아다니 그룹 주력사의 주가가 불과 이틀 만에 반토막이 날 정도로 크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프가 뚝 떨어졌습니다. 네, 아다니 그룹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아다니 회장의 자산도 줄었지만 정작 본인은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죠. are very strong. Our balance sheet is healthy and assets robust.
굉장히 당당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도 세계 부호 21위면은 엄청난데요. 이제 우리는 좀 약간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네. 한국 국내는 이런 기업은 없어요. 그래요? 이런 형태 기업 없어요.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이제 우리 이제 가스 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래도 한국전력회사도 있는데 그렇죠. 거기 플러스 네. 현대 같은 민영 회사를 생각하시면 그냥 대기업 아니고 울트라 플러스 슈퍼 대형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공기업이랑 민간기업이 합쳐진.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에너지 사업도 하고 이분들은 공항 사업도 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항구 사업도 하고 도로 건설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울트라 엄청난 그런 네. 회사가 어쩌다가 저렇게 주가가 반토막이 나게 된 건가요? 네, 다름 아닌 지난 1월 24일에 공개된 한 보고서 때문입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힌덴버그 리서치라는 펀드 회사가 아다니 그룹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었던 보고서인데요. 네. 주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아다니 일가가 모리셔스나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조세회 피처에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무려 수십 개를 설립을 해갖고 수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을 해왔다. 그리고 그걸 네. 감추기 위해서 자금 횡령을 하고 돈 세탁을 하고 탈세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이 힌덴버그라는 회사 자체가 주가 하락에 돈을 걸어서 바로 공매도를 통해서 돈을 번 회사다 보니까 그래요?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혹의 눈길로 보기도 하거든요. 믿어도 되는 건지. 네, 그런데 문제는 이 힌덴버그 보고서대로 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의혹이 시장으로 파급되고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네. 야, 이것도 신빙성이 있는 게 아니냐? 또 시장에 이런 신호를 준 거죠. 자, 이렇게 힌덴버그는 원래 보고서로 한번 크게 터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까? 2020년의 일인데 그때 미국에서 촉망받는 수소차 트럭 기업 바로 니콜라라는 게 있었는데 네. 당시 수소차 트럭 시제품 생산에 성공을 했다면서 홍보에 나서니까 주가가 6배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힌덴버그에서 이 모든 게 거짓이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놨는데 시장에서 좀 더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사실이었다. 그때부터 영향력이 정말 커졌거든요. 그런데 아다니 그룹 관련해서는 무려 2년 동안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이게 또 시장의 신뢰를 조금 얻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보고서를 투자자들이 신뢰할 만한 충분한 전적이 있었네요. 자, 그럼 이 아다니 그룹의 스토리는 언제부터 시작하냐? 원래 이분들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30년 넘는 기업이긴 한데 이 사람들의 스토리는 2014년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2013년에는 현재 인도의 총리 모디 총리가 당선을 했는데요. 네. 하필 그때는 갑자기 그 해 이후로부터는 그 갖고 있는 매출하고 이익이 딱 2배로 늘어나요. 회사가 성장했어요. 예. 그리고 또 여기서 모디 총리하고 아다니 그룹의 회장이 같은 구즈라트주 출신이에요. 같은 고향. 그렇죠. 같은 의혹, 고향이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아다니 그룹의 이제 부채를 보면요. 인도 GDP의 1%에 해당되는 기업인데도 이렇게 부채가 많은데도 왜 인도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국가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네. 은행이라든가 등등. 네, 네.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자, 보세요. 부채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해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종교 규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예. 만하네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있었어요. 그 스리랑카 얼마 전에 부도 났잖아요. 저희도 다뤘었습니다. 예. 그 소식. 거기에 있는 풍력 발전소 그 플랜트에다가 이분들이 크게 참여를 했거든요. 아디니가. 아다니 그룹이. 아다니가. 그때도 이제 언론이 야 잠깐 이거는 다 모디 총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거기 들어간 거 아니냐는 이렇게 보도까지 나왔었어요. 네. 참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경 유착 의혹이 굉장히 큰데도 모디 총리가 아다니 그룹에 대해서 아직까지 언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인도 그러면 그동안 미국에서 금리를 그렇게 올리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 증시가 다 흔들리는데 인도만 꿋꿋하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사실 이 탈중국 이후에 글로벌 기업들의 각광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었고요. 자, 이 상황에서 아다니 그룹 사태로 과연 인도 기업 투명성이 이제 도마 위에 오르게 되면 과연 앞으로도 맘 놓고 사람들이 인도에 투자를 하겠느냐? 현재는 바로 그 우려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이시군요. 오늘 이렇게 인도 아다니 그룹 주가 하락 사태까지 살펴봤습니다.